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쌤입니다. 똥남입니다. 네, 굿라이프 오늘 마지막 편 촬영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할 부분은 파트 3, 품격 있는 삶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하나씩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똥남님, 여기서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뭔가요? 내 인생의 맞바람, 뒷바람. 똥남님은 이 부분이 인상이 깊었대요. 인생의 맞바람과 뒷바람을 모두 아는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바람과 뒷바람을 맞이합니다. 맞바람은 뭔가요? 맞바람은 어떤 역경, 시련, 의도하지 않게 맞닿게 되는 그런 바람. 시련이나 고통을 의미하죠. 여기에서는 맞바람이. 그렇죠. 그럼 뒷바람은 뭔가요? 말 그대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 요소이겠죠. 네, 여기서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던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남편의 외조, 아내의 내조,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뒷바람에 대해서는 당연한 듯이 생각하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 책에서도 나왔다시피 어떤 우리 가족들, 그리고 뭐 친구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 한 사회라는 문화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뒷바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내 앞에 놓인 어떤 문제, 사소한 맞바람에 그것을 등한시하고 간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맞바람과 뒷바람을 가장 적절하게 예를 들어준 부분이 비행기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을 오갈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랑 그다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비행 시간이 차이가 난대요. 2시간이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제트 기류로 인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뒷바람의 혜택을 입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는 맞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 2시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뒷바람의 좋은 영향은 잘 못 느끼는데 이 맞바람의 저항은 우리가 체감으로 더 많이 느낀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나의 고통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만 그 힘든 정도가 더 크죠. 반면에 내가 잘 지내고 있을 땐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인생에서 맞바람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 이거 예전에 소년이 간다 한강 네. 소년이 간다를 읽으면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 읽고 나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주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학생과 그리고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민주적인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구나.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하셨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되찾아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뒷바람들이 잘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살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자신에게 불고 있는 맞바람만 탓하지 않고 네.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뒷바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이 품격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여기에서도 딱 그 말이 나오네요. 맞바람만 탓하기보다 뒷바람에 감사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래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뒷바람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진짜. 누군가에게 뒷바람이 되는 내 지금 당장 가족이나 친구한테 한번 뒷바람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꽂히는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와닿았는데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이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좋은 이유는 다양한 삶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내가 여러 사람을 이해하고 여러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걸 느끼시나요, 똥남님? 솔직히 뭐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는데 어떤 뭐 이해심이 좀 더 깊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전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제가 20대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아예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가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아보면서 별의별 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해심이 넓어진다? 그러면서 나의 중심성이 이제 예전에 되게 좁았다면 넓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네.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게 삶의 경험이 많아지니까요. 나의 중심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나요? 나이 들어서 저절로 배워 느끼는 게 아니고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어떤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쵸. 그 노력이 뒷받침돼야 될 텐데 다양한 삶을 경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나요? 똑소님은? 저는 새로운 걸 한번 경험해 보려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제가 요즘 웹소설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가요? 예전에는 웹소설을 쓰는 사람, 그다음 웹소설을 읽는 사람은 약간 제 기준에는 약간 수준이 낮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직접 제가 해보니까 아니에요.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지금 모바일 시대에 아주 적합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장르 소설이고요. 종이책을 안 읽는 대신에 그렇게라도 내가 글을 읽는다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그전에 판단을 했다면 이제 내가 직접 웹소설 작가가 돼서 무언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중심, 나의 편협했던 생각이 점점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이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자기들끼리 그룹 가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뭉친대요. 그리고 또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끼리 어울려요. 그쵸? 주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부자들은 부자 동네에서 같이 모여 삽니다. 저 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그런 빈부의 격차, 그런 사는 곳이 틀리다,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영화 그런 건가요? 어떤 지하의 삶, 그리고 어떤 1%의 삶을 보여주면서 어떤 대비되는 빈부격차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영화 같았어요. 네.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럼 계속 이 관계 편중성에 매몰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계속 말을 해볼게요. 의사 집안에서 의사 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법조계 집안에선 법조인 자녀들이 많이 나오죠. 그건 인정하시죠? 교육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다 대물림된다?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도 있었지만 요즘 세상에는 그것도 참 어려운. 근데 그것도 있지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보고 배운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게 매우 합리적이고 마땅한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요? 주변에 다 그런 사람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의 편중성이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계의 편중성은 결국 나의 사고방식을 편중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랑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사고방식이 변할 거고 그로 인해서 뭔가 행동이 변하겠죠. 이렇게 자기가 관계의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일본 현대 구루이자 사상적 리더인 오마겐 이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간을 바꿀 것. 갑자기 공간을 바꿀 것라고 하니까 그 맹자의 맹모 삼천지교가 떠오르는데요. 왜 맹자의 어머니는 3번이나 이사를 했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려고요. 네, 공부를 잘하는. 그분은 뭐를 알았던 걸까요? 그 공간의 힘, 그 상황의 힘, 네. 장소의 힘. 네. 공간을 바꿈으로 해서 그 사람의 관계를 확장시켰고 다른 곳으로 했고 거기에서 의식을 또 바꿨어요. 오마의 겐 이치도 공간을 바꿀 것 첫 번째 말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을 바꿀 것. 이것도 의식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되고요. 세 번째가 시간을 바꿀 것입니다. 시간을 바꾸는 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공간에서 먼저 좀 더 얘기해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 오면 공부도 잘 안 되고 맞아요. 책도 잘 안 보잖아요. 하지만 도서관이나 이런 좀 다른 공간에서는 더 집중이 잘 되는 이유도 그런 공간의 힘이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바꾼다는 건 나의 인식을 좀 바꾼다? 의식의 지평을 넓힌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네. 그런 공간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네, 세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공간을 바꿀 것, 사람을 바꿀 것, 시간을 바꿀 것. 사람을 바꾸는다는 건 가족을 못 바꾸니까 그렇죠. 어떤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네. 주변 사람을 바꿔야겠네요. 네,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 시간을 바꿀 건 지금 우리 미라클 모닝 하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한다던가. 시간을 지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네, 이렇게 나의 중심성을 좀 확장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의 중심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의 안전지대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맞습니다. 루틴이죠. 네, 솔직히 나이가 들어도 근데 나이가 들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그렇게 쌓였던 게 더 고착화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요거는 약간 오픈 마인드 가진 분들이 그렇고, 옹고집처럼 편협된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보만 받아들여가지고 더 오히려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을 것 그 같아요. 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틀린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계속 마음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 너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내 것만 지키려고 옹고집을 피고 있진 않는지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마인드, 열려있는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 안녕.